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관세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될 건데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을 다루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는 60%에서 100%,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에는 10% 이렇게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관세 폭탄을 벼르는 트럼프, 중국산에는 60에서 100, 모든 나라는 10%. 이것이 이번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요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고 중국은 60에서 10%로 한다. 그러면요, 관세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380원짜리 우리나라의 물건을 미국에 팔면은 1달러죠. 근데 요거를 관세를 10%로 인상한다 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1.1달러로 팔리게 될 겁니다. 1.1달러로 팔리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관세가 붙는 나라들에 대한 수출 감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여기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 관세를 붙인다는 건요, 중국산을 안 사겠다, 거의 이렇게 선언하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죠. 즉 미중 무역전쟁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요, 미국만 중국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도 미국 때릴 수 있죠. 그때 중국에서 예전에 미중 무역전쟁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미국에서 선빵 때리면 한 100개 선빵 때렸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100개 똑같이 때리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또 한 200개 때려버려요. 그럼 중국에서도 200개 때리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400개 때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50개 때려요. 이런 형국이 벌어지죠. 막판에 왜 이렇게 된다? 미국이 소비국이고 중국은 수출국이니까. 그러면 맞짱 뜨면요, 아직은 미국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되기 전에 등소평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발톱을 숨기라고 하고 있었죠. 근데 시진핑이 이제 나 좀 돼 이러면서 덤빈 건데, 요즘에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일진 깡패 출신이 격투기 사범한테 덤비다가 쳐맞는 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이 규모도 커졌고 몸도 커졌고 싸움도 잘해줬는데 제대로 배운 미국한테는 안 된다. 왜냐면은 미국은 일본도 때려봤고 그 전에 소련도 때려봤고 많이 때려봤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거죠. 그리고 힘도 세다. 사실 고객은 왕이다, 보통 그렇죠. 손님은 왕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되게 전해진 건 맞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 말이 나왔던 거는 그 모 호텔, 유럽에 있는 모 호텔에서 나왔던 건데, 거기는 진짜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손님은 왕이다가 됐던 거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악용해서 써먹죠. 화이어족처럼. 근데 직원이 왕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거는 뭐 천리마마트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고, 버거킹 이런 데서는 저희는 햄버거가 왕이라서요, 뭐 이런 거나 통하는 거지. 고객이 더 셉니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세요. 그러면 파는 중국이 사는 미국이랑 붙었을 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발 위기가 올 수 있죠. 예전에 미국에서 일본 때려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대체 이익을 얻었었죠. 플라자 합의되고 나서 기술력도 좋고 저렴하게 파는 일본을 때려버리니까 그때는 관세 대신에 환율로 때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술력도 일본까지는 당시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걸 많이 했었던 건데, 중국 관세 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또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많이 높은 대신에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중국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발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도 일본발 경제위기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박살났죠. 맨날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들이 일기 신도시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 버블 붕괴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그때는 플라자 합의하고 6년 있다 일본 버블 붕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중국 버블 붕괴가 먼저 나온 다음에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라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더 현실화돼서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금리 상승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를 하고 있죠.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왜 그래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옐런이 지금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덜 침체되죠. 이걸 노리고서 바이든 한 번 더 당선되라 라는 뜻으로 옐런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플레 자극이 되죠. 미국의 푼돈 다 줄었어요? 양적 긴축 다 끝났어요?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직 양적 긴축이 이만큼은 더 해야 된다. 코로나 거 빼는 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것도 빼야 되는데, 전에 것도 빼다가 코로나 터져서 이렇게 된 거라서 지금 아직도 한 이만큼 더 긴축해야 돼요. 코로나 것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양적 긴축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밤님이 8% 9%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댓글 중에는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파월 임기 보장한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재무장관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파월 임기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파월 바이든 편 들지 마라, 요 이야기를 한 거죠. 바이든 편 들어가지고 조기 금리 인하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이고, 재무장관을 고려하는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사람이다? 미금리 8%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과거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재정 적자와 군사적 갈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한 JP 모건 최고 경영자죠. 즉 파월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지금 럼프 형이 하는 거 보면은 중국 관세를 60에서 100%까지 때린다는데, 60에서 100%까지 때린다는데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동 쪽에서 갈등이 많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긴 있지만 중동 쪽에서 갈등이 많은데, 그 중동 쪽의 갈등은 대부분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입니다. 지금 중국이 사우디 포섭해가지고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근데 지금 다이먼이 예상한 것보다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가 있죠. 왜? 옐런이 한 5월쯤부터 돈을 푸니까, 국채로. 그러니까 재정 적자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리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차 오일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이 1차 오일 쇼크 때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 인플레이션 근본적인 요인은 축소되지 않았는데 금리를 막 올리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유가가 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2차 오일 쇼크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죠. 미국에서 다만 그때와 다르게 셰일 오일을 생산하면서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을 뿐인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압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면 과연 옐런처럼 이런 짓거리를 할 것인가,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8%대까지 쉽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2차 오일 쇼크처럼 금리를 조금 낮추면서 간을 봤을 때, 지금 파월이 금리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죠.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물가를 누르는 걸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하더라도 경제를 좀 살려보자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이 2차 오일 쇼크를 과거에 불러냈었죠. 근데 아까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양적 기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아직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잡혀간다라고 생각해서 내렸을 때 2차 오일 쇼크처럼 나오게 되면은 과거에 볼코가 있던 것처럼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밀고 있는 재무장관이고 그렇게 될 경우 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그때 환율 방어하느라고 금리 열심히 올려서 따라가야 될 텐데. 근데 와 미국 금리나 내렸다 이제 시장 끝. 이제 자산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자산시장 어마어마하게 돼서 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를 잡는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거비 반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 주거비도 그렇고 임차 주거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물가 반영이 미국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이거 2021년 기사긴 한데 주요국 내 소비자 물가 주거비 비중 미국은 32%고 우리나라는 9%다. 근데 우리나라 이 비중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전세가 한 5, 월세가 한 4 정도 해가지고 9% 하고 요 파란 자가 주거비 비중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비중을만 요 정도 놓고 그다음에 자가 주거비 비중을 이만큼 놓고 있죠. 자가 주거비 비중이 높다는 소리는 집값이 올라간다. 즉 이게 바로 물가에 반영이 돼서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집값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집값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이 또 가속화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자가 주거비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머지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기 전까지는 미국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뭔 배짱으로 우리나라는 물가 잡혔다 이런 소리라고 집값 올라간다 이런 소리를 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늘어나가지고 내수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이런 거라서요 상황이 좋지가 않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자산시장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트럼프 당선되면요 바이든이 지금처럼 했던 거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도 돈도 많이 풀고 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뭐 부동산 PF 걱정할 때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 GDP 올리고 있는 수출이나 이런 것 쪽에서 작살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물가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